예, 오늘은 우주항공역에 처음에 도착했는데 우주항공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쭤볼 분이 오셨습니다. 네, 미스터 카퍼. 네, 네. 쿠퍼 안 돼요. 쿠퍼 안 됩니다. 코퍼 안 큰일 돼요. 납니다. 네. 다시 한번. 미스터 카퍼. 예, 카퍼. 카퍼. 예, 네. 뭔 얘기하나 저자들이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꾸준히 시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시청하셔야 됩니다. 꾸준한 시청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한미 간에 네. 이야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 나사에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 과기부 장관이랑 네. 나사의 또 뭐라 그러죠? 그 해리스 부통령. 부통령도 네. 만났고 어쨌든 네. 우주 관련해서 뭐 동맹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떤 배경일까요? 예, 나사를 가고 우주 얘기를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은 계속 민간 기업을 통해서 달 탐사라던가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민간 기업 예전에는 이게 정부 주도였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있었죠. 이걸 왜 민간 기업에게 열어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스페이스X라던가 네. 블루 오리진 맞아요. 이런 쪽들이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 휘토류라는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무기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IT 쪽에서는 휘토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꽉 쥐고 틀어지면서 이걸 가지고 니네가 반도체 우리 압박했지? 우린 이걸로 니네 압박할 거야. 이런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달 표면에 가면은 굉장히 함량이 높은 휘토류가 표면에 쫙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보신 가보고 것처럼 싶어요. 네, 가보고 싶습니다.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라 깔려 있어요. 이러니까 네. 설득력이 확 땡기네. 아직 좀 비싸요. 여행 비용이 비싸가지고 네. 지금 스타쉽이라는 거 스페이스X에서 네, 네. 해가지고 지금 달 탐사도 보낼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라고 아르테미스, 합니다. 예.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스타쉽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달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는 우리 아폴로 예. 그거 사진 흑백 사진 보면은 조금 했어요. 사랑키보다 한 조금 더 좀 컸던 그런 정도의 우주선이었는데 우주선이, 이게 스타쉽이 가면은 네. 50m예요. 예. 50m짜리가 달에 착륙을 해서 이번에 발사도 폭발했지만 맞아요.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해요. 쿨해요. 뭐 다시 하면 된다, 그죠? 멋진 사람이죠. 근데 그 멋짐의 이면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우주산업 발사 법이라는 게 2015년에 이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주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런데 니네가 우주에 가서 거기에서 채취한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니까 휘토류 거기에 쫙 깔려 있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탐이 났던 거죠.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밀어줬고요.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 스페이스X라던가 또 블루 오리진 그리고 나사 같은 곳들이 빠르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빨리 채취해 오기 위해서 물론 중국도 계속 보내서 네. 달 표면에 광석 같은 것들 채취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 중국이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뭘로 지금 유명해졌죠? 방산 쪽에서 발사체, 예. 방산의 무기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사체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런 기술들을 다 해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또 그런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원천 기술에다가 우리나라의 이런 발사체 기술 제작 능력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미국도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한미 간에 우주에 관련된 동맹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나사의 이니셜을 따서 우리는 카사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공대 오빠 모르는 게 없어 도대체. 공부 많이 합니다. 웃으면 우주, 우주에 대해서도 쫙 빨려들게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우주 경쟁이 붙었다, 그죠? 글로벌 경쟁 선진국들이 네. 가고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맞아요. 자원적인 측면도 있다는 건데 네. 다만 지금 미국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방미길에 올라서 나왔던 얘기들은 과거에 보면 그냥 테마로 며칠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주항공 얘기도 오늘도 그렇게 뭐 사실은 매우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주가가, 그죠? 오늘 오히려 약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약간
단기성 테마 아니야? 이게 실적으로 나중에 네. 언제 이어지지? 가시화되나? 이런 의구심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현대로템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오늘 장중에 5일선을 무너뜨렸다가 양봉이 났다가 또 밑으로 빠지면서 5일선 지지. 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도 변동성, 아니었어요. 변동성이 있었어요. 변동성이 예. 정말 위아래로 예.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장 끝나고 봤는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오늘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고요. 네. 이런 바탕에는 이게 단지 우주로만 테마가 엮여 있다 하면 이게 정말로 주가가 가다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냥 밑으로 수직 낙하를 산 모양 만들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숫자가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우주 말고 기본적으로 우주 이전에 붙어 있잖아요. 방산 방산. 쪽. 그쪽에서 숫자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맞아요. 네. 그래서 우주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산의 발사체라던가 소형 위성 같은 네. 것들, 적외도 위성을 발사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 차원으로 나가던 그런 방산 분야였어요. 네. 근데 그게 민간 기업 쪽으로 점점 더 열어주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주 쪽 가기 전에 이미 방산 쪽에서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걸 우주라는 테마만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우리가 또 수주가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추가적으로 수주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한미 동맹 관계에 의한 지금 우리가 우주 쪽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다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 분야에 이런 동맹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 됐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주 쪽으로도 발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동맹을 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이 결국에는 방산의 캐시카우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우주라는 테마가 붙어서 갈 것인데 그게 완벽하게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는 이제 방산 우주항공이 같이 맞아요. 붙어서 그죠? 네.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 기업별로 그러면 대표적인 기업들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나요? 네. 네, 지금 상황들을 제가 좀 조사를 네.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뭐 대표적으로 좀 큰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쪽은 항공기 위성체의 부품 설계 제조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FA50 이제 공격기에 예. 대해서 미국향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은 방산입니다. K9 자주포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폴란드라던가 핀란드 쪽으로 이미 수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추가적인 수주가 루마니아라던가 다른 유럽 국가들, 러시아로부터 침공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기를 다 자국 걸 지원해 주다 보니까 자국은 비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동 안 되고 옛날 러시아 기반의 구제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 쪽으로 몰아주고 이 김에 우리 다 신무기 체계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이라던가 독일 이런 쪽들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로 수주를 하려다 보니까 납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전쟁의 침공 위협에 시달리는 게 비록 이런 유럽 국가들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방비는 계속 각 나라마다 다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쪽으로 이런 수주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다. 하나에어로도 K9 자주포도 있고 한국형 네. 발사체도 그죠? 맞아요. 누리호 누리호. 같이 있군요. 네, 누리호 쪽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가 나오는 분야들 K9 자주포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누리호 그리고 향후의 한미 동맹 우주 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우주 쪽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외에는 조금 작은 종목들로 이제 가볼게요. 인텔리안테크가 있는데 이거 참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유상증자 발표를 주주 대상으로 또 했어요. 잘 나갈 만하면 유증이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조심해야 돼, 그죠? 그것도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어떻게 대응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의 하한가 그렇군요. 그리고 월요일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공시들. 인텔리안 지난주 버전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장중에 해서 오히려 거래가 활발하게 될 때 반감을 시키고 네. 다음 주에 영향을 덜 받게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의 안테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이제 원앱이에요. 원앱 굉장히 유명한 위성 발사체 기업이고요. 이쪽이 지금 네옴시티 쪽으로도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가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각 나라, 어느 나라, 어떤 프로젝트가 됐건 간에 결국에는 이런 소형 위성, 저궤도 위성의 발사체들은 점점 더 많이 발사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 섞여 있고 방산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실적을 내주고 우주항공이 이제 붙는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어쨌든 한미 우주동맹 쪽으로 그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주항공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기업 가운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그죠? 네. 캔코아 뭐 이 정도 기업들 관심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텔리안테크는 유중 때문에 아주 개파락을 하면서 지금 많이 밀렸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조금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걸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 우주가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테마들이 예. 다 연초부터 해서 순환매가 이미 일어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리안테크가 예. 이런 유중을 핑계로 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중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물론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주라는 테마를 보고 신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일단 네옴시티 쪽에도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스페이스X에서 저궤도 위성을 발사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계속 발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결국에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각지 어느 나라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라는 게 이제 기본 골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초고속 통신망이 잘 갖춰진 데에서는 오히려 초고속 통신망 그냥 그거 쓰는 게 더 그렇죠. 네.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의 음영 지역이라던가 아프리카 오지 그리고 군사 지역 이런 쪽에 한정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사용 범위는 넓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도 8조 원 규모의 위성 통신 시스템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업인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의 지배력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인텔리안테크가 오히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좋은 예.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꺼번에 살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분할해서 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항상 치킨도 반반 무마니. 예, 무마니가 중요해요. 무만이. 반반 근데 무마니. 요즘에 무는 추가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할해서 살 수 있는 인텔리안테크 네. 예, 우주항공 얘기했고요. 다음 역으로 또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이로운 경제 채널 EBC